그 12구 참사 특수본이 수사를 지금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어. 근데 핵심은 윤희근 이상민 빼고. 뭐야, 씨. 예상했던 거지만 막상 보니까 더 빡치죠. 진짜 뻔뻔하다. 네. 아니, 뻔뻔한 측면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희근 이상의 사람들은 뻔뻔한 거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최고 결정권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줘야지 특수수사본을 이끄는 그 실무자들이 정말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건데 그쪽에서 뻔뻔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실무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식으로 법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만들면 지금 특수본 쪽 이야기는 뭐냐면 마땅히 윤희근이나 이상민한테 걸 죄목이 없다예요. 자,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무슨 말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상민이에요. 사실 저는 그날 이태원에 그런 게 있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윤희근. 경찰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이보세요. 윤석열 시기면 저거 뭐야? 직무유기지. 직무유기로 수사하면 되지. 더군다나 이상민이나 윤희근은요. 이런 사고 예방에 대한 예방 조치조차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경찰 배치를 코로나 때든 전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했던 경찰 배치를 왜 올해 안 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로 수사하면 돼요. 근데 마땅히 적용할 법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 자리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실무자들은 저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난 몰랐으니까 난 네. 빼줘.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런 커다란 대형 참사가 있고 나면 뭐 행정안전부, 경찰청장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내려와. 다들 그냥 스스로 물러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굴러가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지어 윤석열이 2월달 때 개가가 없다. 이상민 안 자른다 해버렸으니 아유 결국 실무자 꼬리 자르기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죠. 네. 대통령실 이전 마약 수사. 근데 윤희근 자르면 이상민 자른다고 할 거고 이상민 자르면 윤석열 퇴진하라고 할 거고 하는 것들을 맨 마지막 선에 경찰청장으로 마지막 방어선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말하면 국정조사나 심한 경우는 특검까지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네. 권력의 특성상 이렇다. 자, 여러분 국정조사가 지금 7일이면 끝납니다. 연장을 공식적으로 하지 법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으면 7일이면 끝나요. 국정조사가 어떻게 행해지는지 여러분 뭐 다른 자료를 보면서 다 보셨겠지만 그중에 일부 영상을 한번 볼게요. 질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제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아니 내 아이가 죽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신현영 하나만 가지고 밀고 늘어지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왜 말을 못합니까? 이게 국정조사예요? 왜 그랬어? 다쳤어? 부탁했잖아. 우리들을 위해서 말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조수진 당신은 엄마 맞아? 의원님들 부탁했잖아. 왜 그러는 거지 도대체? 국정조사 연장해주세요. 왜 신한양만 갖고 들어지는 건데 이 귀한 시간에 부탁했잖아.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탁했잖아. 무서워? 그러고도 사람이야?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기자야? 뭘 봐? 뭘 봐? 날 죽여! 뭘 봐? 뭘 잘해서 봐? 그것도 국정조사라고 하고 앉아있으면서 자식 죽은 엄마한테 그딴 눈빛으로 쳐다보는 너는 잘할 일이 없어! 공간 분리 좀 해주세요. 이게요. 이 상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지한 씨 어머니가 너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직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거는 국정조사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신현영
왜 닥터카타스만 물고 늘어져? 예.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이크를 잡으면은 이상민이나 윤희근한테 뻔한 질문만 해. 모르셨잖아요. 몰랐잖아요. 라고 네. 답정너로 받아내요. 진상을 알고 싶은데 국정조사 방해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다. 진상규명하는 국회의원 보고 싶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지한 씨 어머니가 잘못했습니까? 저 영상을 보면서 지금 방금 본 게 한 7, 8번째 보는 건데 왜 자꾸 봤냐면 그러니까 진짜 국회의 주인이 누구였던 건지 저도 깨닫지 못했던 걸 이지한 씨 어머니가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라는 곳이 굉장히 엄중하게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신분증 내고 폐차를 받았어도 일반 시민들은 거의 못 들어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출입 자체가 엄청나게 통제가 되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국회는 국회의원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이지한 씨 어머니의 저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국회조차도 결국에는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지 라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저렇게 저 상임위 회의장에서 저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일반 시민들을 우리가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국회라는 공간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 저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국회의 주인이라는 거를 이지한 씨 어머니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저한테는 그 이야기하는 게 컸었거든요. 그렇죠. 자식 잃은 부모니까 저게 가능한 거죠. 예. 근데 이지한 씨 어머니가 잘못을 했어요. 조수진이 잘못을 했어요. 조수진이 잘못한 행위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난 거잖아요. 네. 근데 조수진이 저렇게 항의하는 부모님한테 보이는 저 태도에서 다시 한번 분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마지막에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지한 씨 어머니가 슬픔을 넘어서서 저런 분노로 애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것도 애도의 방법인 거잖아요. 근데 믿었던 국회의원들한테 이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조수진의 태도를 보세요. 그러니까 저 회의장에서 밖으로 나가서 뒤에서 저 유가족들이 쫓아오면서 조수진한테 계속 따지거든요.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런데 조수진이 저기서 딱 멈춰서면서 비겁하게 도망가다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는 게 이지한 씨 어머니가 초반에 이야기를 하자면 부탁했잖아. 그렇게 부탁했잖아. 계속 반복을 하시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 청문회 시작 개회 선언하기 전에 이제 양쪽에 그 여당 의원들 앉아 있고 야당 의원들 양쪽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당 의원들한테 찾아가서 일일이 다 인사를 했다는 뜻이에요. 유가족들이 그 여당 의원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 많이 써주십시오. 다 악수하고 다 인사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털이 숙여서 인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만 끄는 의미 없는 국정조사를 보여주니까 화가 나서 부탁했잖아. 내가 그렇게 부탁했잖아. 그렇지.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요. 국정조사의 근본 이유가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잘못 작동했는지를 보자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이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보자는 거거든. 이직들이 전혀 이해 못하는. 뭐냐면 이직들은 이 참사의 원인을요. 젊은 애들이 남의 나라 무슨 명절에 자기들끼리 가서 너무 무질서하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세뇌돼버린 사람들은 국가의 어떤 의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고 하면 이태원의 사고는 날마다 났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국가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 그 원인을 찾아보자는 게 국정조사의 의미예요. 근데 국민의힘 저 사람 맛도 못한 것들이 이제는 아예 조수진 같은 경우는 아주 노골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비아냥대잖아요. 맞아요. 민주당하고 같은 편이네 그 말이고 같은 편이네가 그러면서 째려보고 물론 유족인계 벼슬은 아니에요. 이직들 이게 벼슬이냐고 막 댓글 다는 새끼들이 있던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건 이 사람 전체 전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야. 네. 그 사람들한테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이 행정부가 못한 일을 입법부라도 들어와서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상규명을 해줌으로써 그때서야 비로소
진상 규명은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는 거고 비로소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인지 이해했다고 할 때까지 해주는 거야 이해. 그렇죠. 근데 저건 국정조사 신현영 뭐 용해인 보좌관만 물고 늘어지면서 이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는 게 저게 사람이에요 개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지금 그 12구 참사에 대해서 비아냥대는 그 인간 이하의 짓거리를 하는 인간들이 모르는 사실이 지금처럼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해서 그러니까 진실을 은폐하고 넘어가면 이게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이 그럴 리는 없지만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안 하고 그냥 1월 7일에 국정조사가 끝났다고 쳐요.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유가족들이 포기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유가족들이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12구 참사를 바라봤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그 응어리는 아직 안 풀렸습니다. 왜 그때 정부가 아무 일도 못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정부 조치는 왜 그렇게 불합리했는지에 대한 그 의문과 분노가 우리 유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서 안 풀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국정조사 하나 방해한다고 사람들이 그 기억 속에서 그걸 지울까요?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인간의 감정은 내 감정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가슴속에 품고 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어느 순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지한 씨 어머니가 진짜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도 그렇고 아들 잃은 슬픔이 굉장히 크겠지만 이 영상에 앞서서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을 호통치는 영상도 있어요. 그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조은희가 졸았었나 봐요. 너는 그 자리에서 왜 졸고 있냐라고 굉장히 호통을 칩니다. 그 졸고 있는 게 모욕죽이거든요. 유족 입장에서 얘가 타잖아요. 근데 관심 없다는 듯이 자버려. 그 자체가 모욕이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준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러니까 유가족이라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국힘에 대해서 답답했던 마음을 이지한 씨 어머니가 해주는 말로써 이렇게 좀 위안받는, 오히려 우리가 위안받는 면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말도 웃기잖아. 같은 편이냐 같은 편이야가. 애초에 마음속에 심적 선을 끊고 있는 건 조수진이나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이게 남의 자식들 159명이 죽은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정권이 무너지면 안 돼가 먼저인 자들이잖아요. 네. 유족들이 민주당과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이때 나온 말이 그거야. 김상진 같은 유족 조롱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니들은 같은 편이냐? 네. 사실 같은 편이잖아. 그들이 그렇게 편을 먹고 있으니까 이걸 같은 편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이태원 유가족 분들이 국민의힘이 너무 잘해버리는 거야. 입법부의 네, 같은 네. 권한을 갖고 네. 윤석열 정권의 비리를 잘못된 걸 판다고 칩시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까? 박수 쳐주지? 그렇죠. 아유. 그리고 딱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를 놓고 진상 규명하는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12구 참사를 진상 규명을 잘해가지고 국가 시스템 잘 만들어 놓고 유가족들 케어 잘하면요. 오히려 지지받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윤석열 직접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윤석열이 그 후에 태도를 잘 보였다면 윤석열은 오히려 이게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절대 못하지 애들은. 이번에 윤석열 그 신년사에서도 12구 참사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네. 거기서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유가족들한테 배상금 지급하고 위로금 지급했으면 끝난 거예요. 사실 지금 언론들이 그 유가족들한테 위로금 얼마를 줬는지에 대한 보도도 안 합니다. 그 세월호 때 생각을 해봐요. 검토만 해도 얼마를 검토하고 있네. 장사하네, 만에 엄청 많이 떠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위로금 지급이 끝났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얼마를 줬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하고 실제로 이게 지급한 건지 완료가 된 건지 사실 확인도 아무데도 안 해줍니다.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런 국정조사에 앞서서 그동안 경과보고라는 절차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때 참사 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조치를 취해왔고 지금 현재 이런 게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입법부, 행정부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라고 칩시다. 이런 참사가 났어요. 그러면 정권을 위태롭게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여당 의원이 행정부의 미숙한 지점을 질타를 하면서 당신들 때문에 정권이 위험해졌다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이게 고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뭐예요? 윤석열 눈치만 보는 거야. 행정부,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을 욕을 하면 윤석열 욕하는 거라고 일종의 검사 통일체랑 똑같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을, 나쁜 점을 캐내지를 못하고 거기에 머물게 되다 보니까 M1, 신현영이나 용해인 의원 보좌관건을 갖고 니들 이러면 국정조사 못해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비정상의 국조인 거예요. 이런 국조 난 본 적이 없거든요. 원래 어마어마한 참사가 나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면 여당 국회의원들이 더 때려요. 자기들 입장에서 위험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 더 때린다고. 이런 건 처음 봐라도.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짜고 있는 작전이라는 건 이제 제가 짐작하기로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최대한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싶은 거예요. 유가족 분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네. 막고 있는 거예요. 센 말 나올까 봐.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파행시키려고 하는 거죠. 1월 7일까지만 어떻게든 버티면 되는 거니까 그 안에 시간을 끌어서 그 청문회 증인석에 유가족이 등장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작전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지금 청문회 기간 중에 반 이상을 써버리고 시작한 청문회야. 네. 그래서 지금 주호영이 원내대표가 기한 연장에는 동의했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지루한 과정을 거칠 거예요. 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보이콧했다가 다시 들어온 이유가 이 짓 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네. 네. 만약에 민주당 비롯한 야당으로만 국정조사 했으면 엄청난 것들이 또 밝혀지 그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번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밝혀질 게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청문회 증인석에 유가족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숙박업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등학생이 희생자에 다시 포함됐는데 그 유가족들이 그러니까 증인석에 서면 정말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폭발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 그 참사 이후에 정부가 유가족들한테 어떤 식으로 대했고 어떤 식으로 일이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그 자세한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유가족의 입과 당사자들에게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 굉장히 폭발력이 있을 거라고 맞아요, 봅니다. 맞아요. 근데 밝혀질 게 없지는 않은 게 저번에 봤잖아요. 네. 서울시에서는 3번이나 명단 줬다 그러고 이상민은 못 받았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밝혀지잖아요. 이번에 경찰인지 검찰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서울시를 압색을 했어요. 최근에. 근데 뭘로 압색을 했게? 저번에 민들레 새로운 매체 민들레가 네. 명단 공개했잖아요. 네. 예. 그 유출 사건을 압색을 한 거야. 서울시가 뭘 잘못해서 압색을 한 게 아니니까 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명단 유출을 누가 찾아내려고 압색을 해. 근데 그 명단 유출이 잘못된 건가요?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봐야죠. 아 그러니까. 뭐만 하면 압색이야. 이번에 지금 양성우 변호사라는 분이 한 말인데요. 지난 5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한 7건의 대형 참사 분향소의 경우 영종 또는 위패가 설치되지 않은 분향소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유일했다. 이것도 저는 진상규명의 그 대상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 영종과 위패를 넣지 않게 됐는지. 처음 있는 일이잖아. 이태원 참사 자체가 할로윈 데이 행사 중에 이런 참사가 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네. 예. 그럼 왜 그랬는지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너무 좀 암울한 전망인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진상이 밝혀지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봅니다. 아무리 국정조사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그러니까 그 용산구청장, 그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사퇴를 하거나 최소한 사퇴 의사 표명을 해야지
증언색에 나오는 실무자들 있죠. 뭐 국장, 과장 이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내 있어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증인으로 불려서 나오기는 하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대답할 수 그렇게 없습니다. 말하겠지. 이 정도 이야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공무원 생활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국정조사 가지고 자기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면은 시장이 버티고 있고 장관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위증은 못 하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대답을 하는 거죠. 제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이상민이 만약에 물러가게 되면은 상당 부분 많은 게 밝혀질 텐데 예. 그건 이제 위로 쭉 올라가면 윤석열이 당일 밤에 대통령실에 오지 않았다는 의혹, 예.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상민의 행적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이 밝혀질까 봐서라도 이상민을 딱 그 자리에 앉혀놔야 행안부 직원들이 엄한 증언을 못하게 되거나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하면 쌩까버린다거나 이런 짓 한단 말이죠 이제 지금. 이번에 국정조사 기간 연장해서 청문회 충분히 하고 유가족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후에 특검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국정조사로 이렇게 될 사안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대가리들이 저렇게 몰상식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국정조사라는 상식을 가지고 어떻게 협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진짜 이게 특검해야 돼요. 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그거랑 약간 맥락이 같은 건데 그 양성우 변호사 이야기인데 서울시 내부 지침에 따르면 이영정과 이패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대형 사고의 경우 유가족과 의논해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도록 운영하도록 내부 지침이 만들어져 있다는 게 이거 법이에요, 법. 근데 서울시나 행안부가 아무 협의 없이 이영정과 이패를 생략하도록 한 것은 지침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 지침을 위반했는지 이것도 밝혀내야 되는 거죠. 왜 사건을 축소하려고만 노력했는지. 누가 지침을 이렇게 내렸는지. 은폐하고 축소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범법행위예요. 사건에 대해서. 네. 파고 들어갈수록 대한민국 시스템 윤석열이가 집권하고 나서 얼만큼 망가지고 있는지가 그냥 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인 오세훈이는 지금 전장현과 싸우고 있잖아요. 네. 법원의 아휴. 권고사항도 싹 무시해버리고. 네. 저는 진짜 이런 부도덕한 정권들은 프랑스인면처럼 한 말 하자. 나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 이야기 한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5.18 지웠죠. 4.3도 지우고. 녹취록에 유동규 거라는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뭐 방탄이 이런 개소리하고 자빠졌고요. 총체적으로 이런 뉴스만 전달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진짜로 무인기는 내려왔을까요?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무인기 내려왔을까요? 진짜 9.19 군사합의 파기하려고 하는 어떤 책동이 아니었을까요? 책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부동산 규제 완화했다 그러는데 서민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돈 있는 사람들한테만 규제 완화했다는 얘기도 말씀드렸고요. 이거 진짜 프랑스랑 너무 정반대예요. 우리도 프랑스처럼 진짜 한 번만 썹시다. 썰어요? 잘근잘근. 썰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 방송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 좀 가보세요. 보실 만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역작. 새날의 역작. 오늘도 방송해드렸고요. 새날은 이따가 9시에 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